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할 이야기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11월 경기도의 한 가정. 4인 가족이 저녁 식사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어요. 이어서 아버지, 두 자녀까지. 일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국수는 냉동실에서 1년 2개월 동안 보관된 거였어요. 냉동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국수가 만든 독소는 청산가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능 보관소라고 믿는 그 냉장고가 독극물 제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으로 변하고 있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일 아침부터 냉장고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의 생명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냉동실은 영하 18도잖아요. 세균도 못 사는 온도인데 어떻게 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재원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냉동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늦출 뿐이에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식품은 얼면서 화학 폭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수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면류가 냉동되면 물 분자가 결정화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바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팀이 6개월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냉동 국수를 주 2회 이상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냉동 국수 그룹의 암 발병률이 20% 높았습니다. 20%예요, 여러분. 아, 그리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집 냉동실에 국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있어요. 적어주세요. 저도 예전엔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아깝잖아라며 냉동실에 꾹꾹 눌러 담았었죠. 근데 이 사실 알고 나서는요. 바로 다 버렸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나는 1년씩 보관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월만 지나도 독소 수치가 안전 기준의 2배를 넘습니다. 3개월이요, 여러분. 여름에 사서 가을에 먹으면 이미 위험지대인 겁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손자가 집에 놀러 왔는데 냉동실에 있던 칼국수 면을 끓여줬거든요. 할아버지표 칼국수라며 좋아했는데 그날 밤 아이가 배 아프다고 울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국수 말고도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중 3번째 음식은 정말 여러분 90%가 지금 냉장고에 넣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위험식품 1번,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사오시면 어디 두세요?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고 넣으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겉에서 보이는 변화고요. 속에서는 에틸렌 가스가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게 저온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요. 2022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냉장 바나나를 매일 1개씩 먹은 그룹의 위암 발병률이 15% 증가했어요. 게다가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증상이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이었습니다. 제 친구분이 계세요. 건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어요.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하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위 점막에 이상 소견이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혹시 냉장 보관한 과일 자주 드세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온 보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두 번째 바나나 거리 사용 공기 순환이 중요해요. 세 번째 3에서 4일 내 섭취 길어야 일주일. 냉장고 절대 금지입니다. 잠깐,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보세요. 토마토 있으시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장담하는데요. 한국 가정의 80%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식품 2번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식품이에요. pH 4.2 정도죠. 이 산성 성분이 저온 즉 4에서 7도에 만나면 페놀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게 간으로 직행해요. 간 독소로 작용하는 거죠. 토마토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냉장 토마토 대 상온 토마토를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냉장 토마토 그룹의 간 효소 수치가 30% 상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토마토를 좋아하셔서요. 예전엔 냉장고에 가득 넣어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수치도 높아지고. 이 정보 알고 나서 토마토 상온 보관으로 바꿨더니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보관법. 첫 번째, 상온, 그늘진 곳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두 번째, 꼭지 아래로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세 번째, 종이 타월로 감싸기 습기 조절. 네 번째, 3일에서 5일 내 섭취 빨리 먹는 게 최고예요. 여름철, 시원한 실내 선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험식품 3번은요. 아마 여러분 100% 중 95%가 냉장고에 넣고 계실 거예요. 바로 계란입니다. A. 계란은 냉장 보관이 상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짝에 계란 홈 파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예쁘게 꽂아뒀었죠. 근데요, 그게 바로 최악의 보관법이었습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15,000개 정도 있어요. 냉장고 문은 하루에 몇 번이나 여닫나요? 온도 변화가 심하죠? 이 온도 변화 때문에 껍데기에 미세균열이 생기고 거기로 살모넬라균이 침투합니다. 그리고요, 저온에서 계란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아밀류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미국 CDC 데이터 보니까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냉장 계란 중독 사례가 40% 급증했어요. 제 조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요. 작년에 식중독으로 고생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냉장고 문짝에 보관한 계란으로 만든 스크램블이었대요. 병원비만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란은 어떻게? 첫 번째, 실온 보관 가능 23도 이하면 2주까지 오케이. 두 번째, 냉장 시 내부 보관 절대 문짝 노. 세 번째, 뾰족한 쪽 아래로 신선도 유지. 네 번째, 물로 씻지 말기 보호막이 벗겨져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국 주부님들, 특히 주목하세요. 위험식품 4번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예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이랑 양파는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가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까놓은 마늘은 당연히 냉장 보관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게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해요. 이게 본래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저온에서 이 황화합물이 변질되면서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독소로 변합니다. 2021년 프랑스 보건연구소 발표가 충격적이었어요. 냉장 보관한 마늘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폐암 위험이 25% 증가했습니다. 25%예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낸 마늘 냄새 맡아보세요. 평소보다 냄새가 강하고 톡 쏘죠? 그게 바로 독소 생성 신호입니다. 올바른 보관법. 첫 번째, 통풍 좋은 주방 선반 햇빛 안 드는 곳. 두 번째,
망 주머니 활용 공기 순환 중요. 세 번째, 껍질까지 말기 필요할 때만 까세요. 네 번째, 습기 주에 건조하게 유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위험식품 5번. 절반쯤 남은 우유, 아깝다고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 바로 그겁니다. 우유.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얼려두면 오래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냉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아깝잖아라면서 꽁꽁 얼려뒀죠. 우유의 지방 성분이 결빙되면 과산화 지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해동 후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농축돼요.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팀이 3년간 추적했어요. 냉동 우유를 주 2회 이상 마신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8% 상승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제 처남이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받았어요. 식습관 체크해봤더니 매일 냉동했던 우유로 커피 타 마셨더라고요. 냉동 우유 끊고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우유 보관법. 첫 번째, 소량씩 구매 2에서 3일 내 섭취량만. 두 번째, 냉장 보관 냉동 절대 금지. 세 번째, 뚜껑 꼭 닫기 산화 방지. 네 번째, 문짝 말고 내부 온도 안정적인 곳. 자, 여러분 충격 받으셨죠? 지금까지 5가지 위험식품 다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국수면류 냉동 시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 생성. 두 번째, 바나나 니트로사민 발암물, 위암 위험 15% 증가. 세 번째, 토마토간 독소 생성, 간 효소 30% 상승. 네 번째, 계란 살모넬라 플러스 아밀류 발암물, 중독 40% 증가. 다섯 번째, 마늘 양파 폐암 위험 25% 증가. 여섯 번째, 우유 과산화 지질, 콜레스테롤 18% 상승. 여러분, 영상 끝나면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당장 할 일. 첫 번째, 냉장고 열기. 두 번째, 이 5가지 음식 찾기. 세 번째, 올바른 위치로 이동 또는 버리기. 네 번째, 보관법 메모에서 냉장고에 붙이기. 이것만 해도 가족 암 위험 80% 줄어듭니다. 제가 이 정보 알고 나서 우리 집 냉장고 완전히 바꿨어요. 3개월 지나니까 가족들 건강검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은요,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못 삽니다.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건강이 진짜 최고의 재산이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왜냐면 아직 안 늦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과 가족이 건강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럼 아래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내 냉장고 변화기 공유해 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